제가 땅을 매입하는 원칙은 절대적으로 대형 호재가 있는 원형지를 매입합니다. 중요하죠. 호재가 있고 지역의 개발 공사가 들어가기 1년, 2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또한 신도시 계획과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산업단지가 동반해서 들어오는 지역 중심으로 합니다.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투자할 지역의 조건은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 대형 신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 신도시와 인접된 곳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는 곳, 이런 곳이 제가 투자하는 투자의 대상 지역입니다. 저는 당연히 송산 그린시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원형지밖에 없는 땅이 송산 그린시티 땅입니다. 개발은 언제 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땅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땅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험했던 것을 알려드리고 될 수 있음 물리지 않는 땅을 찾고 호재가 있는 땅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소개도 드립니다. 제가 땅을 매입하는 원칙은 절대적으로 대형 호재가 있는 원형지를 매입합니다. 중요하죠. 호재가 있고 지역의 개발 공사가 들어가기 1년, 2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또한 신도시 계획과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산업단지가 동반해서 들어오는 지역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 지역의 특성적인 모든 부분들을 권리 분석해서 철도, 도로, 교통,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계획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99% 토지 투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면 기간은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투자할 지역의 조건은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 대형 신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 신도시와 인접된 곳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는 곳, 이런 곳이 제가 투자하는 투자의 대상 지역입니다. 이런 곳들은 개발이 다 끝난 후에 가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폭등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수원 광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 주변에 전부 다 원천 유원지라고 되어 있던 수원의 변방이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이 성장한 곳으로 변해 있죠. 동탄은 허벌판, 논밭이었던 곳이 상업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실 광교도 동탄도 사실은 원형지 땅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곳에 깃발을 먼저 꽂아 기다린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투자를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허벌판이었던 것이 우리가 꿈을 꾸는 환상적인 도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고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도 도시는 건설되고 있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산업단지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에도 서해선 복선 전철역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이 바빠서 땅을 관리하지 못해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개발 호재가 그 지역을 성장시키고 내 땅의 가치도 스스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평택의 삼성반도체 120만 평, 고덕신도시 405만 평, 합이 525만 평이 개발될 때 그 주변에 땅을 몇 개 사놓았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그 땅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는 여전히 공사가 멈춰지지 않고 평택고덕 신도시는 여전히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가공되지 않는 원형지 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빌딩이 지어집니다. 땅 위에 산업단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땅 위에 지어지는 빌딩과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산업단지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고용 증가는 곧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인구 증가는 주변 주거시설로 이어지고 걸린 상업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거시설과 걸린 상가들은 땅 위에 세워집니다. 산업단지와 인구 증가는 곧 교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산업단지가 유지되기 위해선 고속도로나 4차선, 6차선 도로들이 기존 도로를 갈아엎고 그 위에 덮여지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산업단지 주변은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작은 외주 업체들로 주변 땅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곧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지요.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이 풍부할 때는 아무 걱정 없지만 일단 오일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됩니다. 안정적인 오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유가는 폭등하게 되어 있죠. 오일이 모자라기에 기름값은 부르는 가게 값이 되어 갑니다. 똑같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인접하게 세워지고 나면 고속도로가 도시 옆으로 만들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국도가 확장되고 신설도로가 정비되고 땅이 수용이 되고 도시개발 사업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땅의 용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도시지역이 확장되어지고 관리지역은 용도구역이 상향되어져 가령 들어서 농림지역이 생산녹지가 되고요. 생산녹지가 자연녹지가 되고 관리지역은요. 농림지역이 생산관리가 되고 생산관리는 계획관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개발이 되는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찾은 자료로 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면요. 용도구역이 바뀐 자료들로 넘쳐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는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고 투자할 지역에 대해서 공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탄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20년 전이라면 전 동탄에 분명히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동탄에도 논밭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탄은 투자 가치가 있는 원형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송산 그린시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원형지밖에 없는 땅이 송산 그린시티 땅입니다. 개발은 언제 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어요. 벌써 개발이 시작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3배 크기죠. 신도시를 중심으로 8차선 동서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주변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내년에 마도 IC, 화성 IC가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고정 IC가 예정되어 있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 국제테마파크역,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 이렇게 4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화성국제테마파크가 96만 평이 개발되고 있고요. MOU를 넘어서 사업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고 IT 기술이 접목된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4계절 휴양 워터파크 퍼시픽 오디세이가 만들어지고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주라지 월드,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며진 키즈파크 브리겐토이 킹덤이라는 이 4가지 컨셉으로 만들어지는데 규모는요. 롯데월드의 30배, 에버랜드의 3배 면적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지는 것이 화성국제 테마파크입니다. 직접 고용만 15,000명, 간접 고용 11만 명 규모로 가늠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보통 어떤 신도시나 산업단지나 테마파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 보상 문제로 한참 속을 썩입니다. 보상 문제로 몇 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보통 개발되면 주변에 프랜카드나 토지 보상에 대한 깃발들이 질비한데 이곳에는 그런 프랜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개발되는 1700만 평 전체가 수자원공사 땅이었던 것입니다. 나라 땅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공사 기간, 공사 계획을 설계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신도시와 4차 산업 단지와 자율주행, 국제 테마파크, 고속도로, GTX급의 고속전철이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이런 프로젝트가 송산 그린시티에 투자를 안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사실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면요 3시간 이상을 침이 마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송산 그린시티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평택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가 있는 5년 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신도시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고속도로, 철도 모든 것이 거의 흡사합니다. 규모로 보면 송산 그린시티가 훨씬 크게 개발하고 있죠.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땅이 필요해서 실사용자들은 개발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집 짓고 그곳에다 작은 가게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시면 됩니다. 땅값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꿈꾸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곳에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길 기대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꽝이죠. 제가 배우고 적용한 원리에 의하면 투자는 개발이 되는 그것도 대규모적인 개발이 되는 지역의 원형지를 사야 하고 투자 타이밍은 개발 직전에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진심으로 제가 마음에 담아 놓았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았습니다. 공감이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